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 라이브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혈압과 당뇨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눈 건강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무더운 추석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여름인가 가을인가 싶은 네. 이제야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정말 가을다운 것 같은데 추석이 한 번 더 와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아마 추석이 와야 가을 느낌이 나는데 이러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날씨들입니다. 제가 들었더니 그 10월 1일 날 이제 눈사랑안과가 3주년이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네, 이제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이제 만 3년을 채워서 와. 이제 다시 또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으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엔 또 10월 중순 말에 뵙기 때문에 3주년을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좀 3주년을 돌이켜 보셨을 때 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빨리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예, 소중한 이제 삶의 경험과 많은 환자분들 보면서 또 한번 저 자신을 또 다짐하게 되고 또 좋은 치료나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길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짧기도 한데 제 주변에 이제 제주도민들의 호평으로 봤을 때는 3주년 이상인 줄 알았어요. 네, 눈사랑안과가 정말 더 자리 잡고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함께하는 비욘디 팀으로서 굉장히 기쁜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안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굉장히 전 좀 낯설기도 하면서 흥미로웠던 게요. 이 혈압과 당뇨로 인해 눈이 침침해질 수 있다. 네. 사실 좀 처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병 굉장히 흔히 들어본 질병 중에 하나고 사실 앓고 계신 분도 꽤 많으세요. 네. 그런데 눈에서도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를 조금 오늘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혈압과 당뇨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익숙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눈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눈 침침의 주된 원인이 뭘까요? 사실은 하나로만 딱 꼬집을 수는 없고요. 네. 이 침침한 게 뭔지를 찾아가는 노력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런 것에는 결국은 안과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포인트는 결국은 내가 혼자서 인지하기는 어렵거나 내가 그걸 침침함을 느낀 순간에는 뭔가 다른 병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하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하자는 게 오늘의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변에 혹시 본인이 나는 당뇨나 좀 혈압이 있는데 요즘 따라 눈이 좀 침침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목해 주셔서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감사하게도 실시간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코코아님, LS5님 그리고 비오는의 수채아님께서도 제주 라이브 또 시청하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같은다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겨울꿈님도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레디 되신 것 같고요. 달리기 1km님께서는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며칠 전부터 휴대전화를 볼 때 왼쪽 눈이 흐릿한 느낌과 이물감이 들어 안과를 방문했는데요. 시력검사와 안압검사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눈을 살펴보셨는데 각막에 상처가 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셔서 안약과 인공눈물, 안경 처방전을 처방받았습니다. 혹시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면 이 진찰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셨을까요? 별 말씀이 없다는 상황이면 그냥 시력 저하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달리기님은 일단 당뇨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력저하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당뇨 있다고 무조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아니고요. 그 일반적인 건조증 혹은 그에 관련된 결막염이 있었을 때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한 약간의 일시적 시력 저하가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를 받으신 걸로 이해되고 이제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인지를 구분하려면은 안저 검사란 걸 동반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거를 하셔서 확인을 했다면은 아마 이미 걸러졌거나 제외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니었다면은 조금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통상 이 치료를 하셔서 좋아지면은 괜찮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동해물과 백두산님께서는 고혈압이면은 시력에 관계를 주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 모든 환자분들이 다 시력을 다 저하를 느끼거나 다 문제되지는 않는데 일부의 경우에서는 조금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염두에 두는 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도 화사한 제주 방송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자가진단법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을버스 31번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PPT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시력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좀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사실 고지혈증까지도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이 일으킬 수 있는 몇몇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혈관이 폐쇄되어서 나타나는 망막혈관 폐쇄,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당뇨 망막증, 혹은 망막의 동맥류라고 하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해 생기는 망막병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걸 모르고 계시다가 이 질병이 진단되어서 거꾸로 찾아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알게 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질병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력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서로 연관성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이제 그에 대한 케이스들을 이제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사진이 좀 낯설게 보이시겠지만 이건 눈 안에 망막 시신경 혈관들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안저 검사라고 합니다. 네네. 네, 건강검진에서도 하고요. 안과에서도 당연히 하는 검사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당뇨가 조절 잘 안 되신 분이었는데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 자세히 보면 빨간색 점들이 몇 개 보이실 거예요. 보여요. 요게 비정상적인 피점들, 출혈점이에요. 원래 혈관들은 정상적으로 있는데요. 네. 출혈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당뇨로 인해서 생긴 합병증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피점이 생기는 원리가 당뇨가 오래되거나 조절이 잘 안 되시면은 우리가 상하수도관을 혈관으로 비유했을 때 네. 그게 누출이 생겨요.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피가 빠져나와요. 그게 그 출혈점이 생기는데 그게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오른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가 흥건하게 나왔죠. 네네네. 네, 그래서 시력도 반대쪽 눈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당뇨 망막증 후기로 진단을 하고 네. 이런 상태에서는 좀 더 특별한 치료, 뭐 눈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가 혹은 눈에 주사 맞는 치료도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치료 전에 아까 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그 당시에 잘 조절이 안 되셨었어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혈당 관리를 유도하고 네. 망막에 레이저 치료술을 시행을 하여서 이제 요런 이제 하얀색 반점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레이저 치료한 모습인데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당뇨 망막증에 일부 호전이 있어서 피점들이 지금은 많이 감소되었고 시력도 일부 개선이 되셨는데 우와. 이제 문제는 당뇨 망막증은 이제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버리면은 좋아지게 해도 혹은 당뇨가 다시 잘 조절이 되어도 시력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견하거나 감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나 혹은 검진이 필요한 게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눈사랑 안과 방송을 할 때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초기에 또 잘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좋은 예후가 있겠네요. 예. 네. 자, 이어서는 고혈압에 연관된 망막 동백류네요. 네, 혈압이 높으신 분이었고요.
혈압이 170에 한 105 정도 저희 병원 안에서도 이제 재셨을 때 그 정도 나왔는데 이제 안저 검사에서 이렇게 이제 피점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혈압이 높으면은 혈관 벽을 세게 밀어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러다 보면 그 벽이 일부 약해지면은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거를 동맥류라고 하거든요. 네네. 혹시 뇌 동맥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뇌 혈관에 생긴 게 뇌 동맥류고요. 이렇게 망막 혈관에서 생기면 망막 동맥류라고 동맥류. 합니다. 네,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네. 그럼 혈관이 계속 약해진 곳이 부풀어 오르면 언젠간 터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뇌출혈이 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네. 눈에서는 시력을 위협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혈압과 연관된 병의 한 가지입니다. 위험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였을 때 엄격하게 혈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내과 쪽으로 잘 유도를 해드렸고 정기적으로 네. 관찰을 했을 때 이제 혈압도 낮아지면서 이렇게 그 동맥류 주변의 출혈점들이 많이 감소를 해서 좀 괜찮게 지내셨던 케이스인데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오셨는데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오셨어요. 근데 아까 전에 봤던 사진과 좀 달리 피점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혈압이 한 160, 100 정도 나오셨는데 혈압은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는 130에서 140 정도는 돼야 하는데 160이면은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게 꽤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동맥류가 일부 파열이 일어나서 피가 쭉 옆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파열 전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망막 시신경을 CT처럼 스캐닝한 건데요. 이렇게 오목한 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같은 환자분에서 이렇게 피가 터졌을 때 혈압, 그 시력도 떨어지면서 이 파열된 물과 피들이 시신경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룩해져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셨고 이후에 이제 치료를 받으셨지만은 시력을 많이 회복하지는 못하신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과 관련된 병 중에서 이런 망막 동맥류라는 병이 있는데 뭐 다행히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를 미리.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리 안저 검사나 건강 검진 꾸준히 하시거나 혈압 관리가 더 잘 되었다면은 이런 일을 최대한 줄일 확률이 높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외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제 이 사진 보시면은 왼쪽은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오른쪽 눈인데요. 네. 뭔가 좀 이상해 보이시죠? 맞아요. 뭐가 네. 많아요. 하얀 점과 빨간색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일 때 생기냐면은 혈관들이 막혔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은 피를 공급하는 통로인데 피가 산소하고 영양분을 전달을 하는데요. 그걸 못하게 되면서 이 조직들이 이제 허혈이라고 하는데 피를 못 받으면서 저렇게 조직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왼쪽 시력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오른쪽 시력이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진. 와, 많이 떨어지셨네요. 네, 엄청 많이 떨어지셨죠. 그래서 혈관 폐쇄가 많이 나타나서 그런 경우였고 뭐 이분도 안타깝게도 오른쪽 이제 치료를 이어나가셨지만 시력 회복이 많이 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고혈압 조절이 많이 안 되는 분이셨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뭐 이제 혈압이 높으면서 이제 여기 경동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초음파를 대보면은 이제 죽상경화, 혈관벽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보였었던 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 혈관은 눈뿐만이 아니고 내 전신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눈이 안 좋으면은 심장이든 콩팥이든 목이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안 좋다는 사인도 보내주는데 시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고혈압이랑 당뇨병이 시력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무서운 합병증이 있는데 이 시력 부분도 굉장한 차지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안저 검사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안저 검사라고 하는 거는 망막 그 시신경 사진을 찍는 거고요. 건강검진에서 안저 검사를 하는 곳도 많이 있고 안과에서는 당연히 이런 장비를 거의 다 대부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안저 검사를 하면은 대략적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얼핏 보면은 뭐 출혈점도 없고 괜찮아 보이긴 깨끗해 하는데요. 보여요. 네.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정상 혈관은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부위가 깔끔하다면요. 이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좀 뭔가 혈관이 달라 보이세요? 약간 겹쳐 보이는 예, 뭐 것도 약간 있고. 이게 끊긴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게 정확하게는 혈관이 끊어진 건 아니고요. 혈관 벽이 그 이제 탄력성이 떨어지고 두꺼워져 있거나 부실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교차되는 부위가 눌려버려 가지고 저렇게 피가 마치 중간에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정상이에요. 예, 혈관벽이 안 좋다는 거고 동맥경화가 있을 확률도 높고 뭐 혈압이든 당뇨도 뭔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저검사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신은 혈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혈관과 관련된 질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네. 이런 것들 철저하게 확인을 하거나 필요하면 관리를 해야 한다가 핵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저검사를 통하면은 이렇게 혈관 이상도 확인하실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네, 네. 이제 치료를 유도하게 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도 혈압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당뇨, 고지혈증은 항상 뭐 아침 정보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때 꼭 등장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이기도 한데 만약에 있다. 그럼 내 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물론 없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 네. 공통적이긴 한데요. 식이요법 중요하겠고요. 운동 중요합니다. 운동은 이제 걷기 운동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 편안한 마음.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활성화, 뭐 산소 그런 네. 것들이 내 몸에서 많이 생성되거든요. 나쁜 호르몬도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질병을 더 키우는 새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언제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하고 당연한 얘기고요. 네. 이제 만약 질병을 진단 받으셨다면은 이제 스스로 이 첫 번째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선다면은 약물 치료는 당연히 동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건 맞고요. 이제 눈만 봤을 때는 눈 영양제, 이제 항산화제, 네. 이제 뭐 루테인 혹은 오메가3, 안토시아닌, 뭐 지아잔틴 이와 같은 그런 것들 다 항산화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항노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복용하는 거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저는 적극적으로 대부분 권하는 편이고요. 뭐 핵심은 이제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저검사 1년마다 꼭 하셔서 1년마다 꼭. 네. 네. 그 망막 질환의 초기나 그런 모습이 없는지 봐야겠고요. 초기가 있다면 미리 대처를 하거나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나 그렇죠. 다른 질병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진단되었다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고 사실 이 망막 질환이 진단된 거는 시력도 문제지만 결국 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혈관이 안 좋다고 다른 데가 괜찮을까요? 아니죠. 예, 상식적으로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병 다 이어집니다. 네. 결국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네. 우리 몸에서 혈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눈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주 쉽게 뭐 주사기로 피 뽑는 것도 아니니까 사진 하나 찍는 거는 어렵진 않은 거니까요. 맞아요. 네,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 안저검사 1년의 정기검진을 확실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처럼 뭐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뭐 눈 침침의 다양한 질병이 통해서 오히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를 발견하는 경우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할 때 눈을 좀 제외하고 눈은 한 이 정도 눈 가리고 이렇게 시력 정도를 체크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 해보시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금요일 날 어쩌면 또 바쁘신 시간일 텐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한 분씩 차분하게 또 답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마을버스 31번님이 녹내장 자가 진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었는데요. 네, 결론부터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녹내장의 자가 진단법은 사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슬라이드를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녹내장의 증상은 초기 혹은 중기까지도 본인이 알아차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인데요. 이게 말기쯤 되어야지 내가 좀 잘 안 보이고 침침하다고 느끼세요. 문제는 말기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명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네네.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녹내장도 안저검사로 미리 네. 예견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안저검사를 꾸준히 하시는 게 뭐 내가 자가진단으로 뭐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일단은 내 눈에 정말 이상이 있냐 없냐를 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몇 개가 해당되면 맞는가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자가진단법보다는 안저검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쪼미님이 7년 전에 시신경염으로 한쪽 눈은 시력이 떨어졌는데요. 혹시 반대쪽에도 시신경염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신경염은 시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위험한 병 맞는데요. 시신경염에 혹시 이제 그 다른 백그라운드의 원인이 있었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갈릴 수 있는데 결론은 반대쪽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시신경염을 겪으셨을 때 초기의 증상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은 좀 번거롭더라도 바로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그래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김병수님이 선생님 당뇨 망막증으로 개인 의원에 갔는데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초기 증상인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지 또 개인 의원에서는 당뇨 관리를 잘 하시라라고만 해서요.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던데 결국 관리에도 실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인 건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관리하시면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증 걸렸을 때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당뇨 망막증 후기로 갈 확률은 한 10% 내외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90% 분들은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그 정도면 되게 좋은 퍼센테이지죠. 예. 90%지만. 그래서 90%에 해당되려면은 당연히 당뇨가 조절이 잘 되어야겠고요. 그렇게 하면은 당뇨 망막증 최대한 늦추거나 더 진행 안 되게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부가적인 눈 영양제나 항산화제 복용하는 거 도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권유드리고요. 꼭 큰 병원 가지 않더라도 당뇨 망막증은 안저 검사만 정확하게 잘 시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주기는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로 꼬박꼬박 보신다면 절대로 당장 큰일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네. 정기검진이 또 중요함을 이렇게 김병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이어서 쪼미님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긴장감도가 좀 떨어져서 검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혹시 네. 주기적인 검사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나이대마다 또 다르고 내가 질병이 있냐 없냐 사실 다르긴 한데요. 잘 모르시면 1년이 제일 적정하겠습니다. 1년. 네, 1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고혈압이랑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개개인의 심각성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예, 하지만 맞습니다. 그분들은 1년보다도 자주 좀 받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차피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이제 그 지정을 해주게 될 텐데요. 심한 분들은 한 달마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어서 사람 사는 이야기님이 당뇨병 때문에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눈 시력이 악화되고 실명되면 다른 병들처럼 남은 반대쪽 눈도 실명이 되나요? 많이 안 보이는 상태면 다시 보이게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당뇨병 때문에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진 병이라면 그거는 거의 끝까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회복이 아직도 어려운 병에 속하고요. 우리나라 아직 3대 실명 질환에 당뇨 망막증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아직 어려워하는 게 당뇨 망막증 심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되면 반대쪽 눈도 따라가는 경우 많습니다. 반대쪽 눈이 서로 다를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 같은 눈이고 내 몸에 같이 있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착한 맛 던지네 스톤기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저는 42 남성이고요. 25살 때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직 28살 때 망막 혈관이 조금 좁아졌다가 지금은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주기적 검사를 해야 하는지, 혈압은 121에 70으로 유지되고 중성지방 혈증으로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도 본인 관리를 잘 하시는 경우로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40대이시고 1년마다 안전 검사 하신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큰일 없이 잘 지내실 거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혈압도 좋으시고 또 적절한 오메가3 같은 이제 중성 지방을 낮추는 그 보조적인 약제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오히려 뭐라 해야지 뭐 자기 관리 잘 하시는 경우라서 네. 대부분 큰일은 없으신데요. 뭐 1년마다 꾸준히 확인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눈사랑안과 의원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 3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따뜻하게 살자님이 당뇨로 시력이 안 좋아지면 루테인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뇨뿐만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항산화제, 루테인은 항노화제이면서 그 눈의 황반부 시력 중심 부위에 이제 황반 색소를 보강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당뇨로 인해서 시력 안 좋아졌을 때 루테인이 포함된 그 눈 영양제나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제법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일단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항상 올라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영양제 부분. 네. 네. 이어서 사랑아우님이 선생님 안압이 60이면 녹내장인가요? 네. 예, 안압이 60이면은 녹내장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네, 그 적어도 급성 녹내장이거나 계속 60이면은 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압이고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다른 분들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병원이 엄청 크네요. 제주 가게 되면 들리고 싶은데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네,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제주의 강남이라고 하는 네, 노영동에 위치해 있고요. 한 공항에서 차로 10분, 15분 네, 가까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를 다니고 있지만 꿀팁은 일요일 날 이제 네이버 진료액이 열리나요? 네. 네, 네이버 진료 예약으로 한번 미리 하셔가지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게 되면은 저 닉네임 사랑하오예요. 비욘디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아마 반겨주시지 않을까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해봅니다. 자, 이어서 코코아님이 원장님 안건염 다래끼가 똑같은 질환인가요? 서로 다른 별개의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안건염은 만성 질환인지 치료하면 재발하지 않는 질환인지도 알려주세요. 네, 안검염이 이제 눈꺼풀 염증이고요. 다래끼는 그보다 조금 더 하위에 있는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안검염이 더 큰 개념이고요. 안검염은 이제 급성 질환이 사실 더 많고요. 근데 만성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만성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료하면은 괜찮은 경우도 있고 만성인 경우엔 재발도 합니다.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진료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안단태님 70세 아버님이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고요. 시력이 0.3으로 떨어져서 망막 이상과 눈에 물이 차 있다고 해요. 조영제 CT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알러지가 있으셔서 검사를 못하고 계시고 하루하루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다. 다른 검사 방법으로는 알 수 없을까요? 네. 일단 눈에서만 조영제 CT 검사란 게 아마 눈에서 하는 형광 안조 촬영술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형광 안조 촬영술을 안 했다고 해서 치료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망막 이상과 눈에 물이 차 있다. 그게 이제 망막 부종이란 그 당뇨 관련된 병이라면은 사실 꼭 그 조영제 CT 검사 말씀하신 그런 검사를 안 해도 눈에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나 혹은 눈에 그 안내 주사술을 네. 하는 경우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는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영도 님도 들어와 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 안과의원 박대영 원장님과 송예은 아나운서님, 정진희 PD님과 박영진 PD님, 그리고 구상문 PD님까지 이렇게 또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LSO님이 선생님 당화혈 색소 몇 가지 안전한가요? 네. 보통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로는 6.5 미만까지 떨어뜨린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6.5 밑에까지 떨어뜨리는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이제 통계 조사를 해보면 약을 드시고 다 해도 25%에서만 그게 달성이 된대요. 그럼 75%는 여전히 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약제의 불충분한 복용 혹은 식단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6.5 미만까지가 거의 보통 대부분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네. 김병수 님이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또 오영대 님이 원장님 저는 만 59세 여성입니다. 백내장 시작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빨리 나타난 건지요. 눈부심이 올해 너무 심해 빛에 예민해졌고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하루 중 언제 복용하는 게 나을까요? 네. 만 59세 그 백내장 시작된 거는 빠른 건 아니에요. 보통은 만 50세부터 시작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시작 지점도 중요하겠지만 진행 속도도 중요한데요. 이제 만약에 아직 초기에 국한돼 있다면은 의외로 뭐 5년 이상 지나도 생각보다 시력이 잘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눈부심은 이제 백내장으로 인해서 생긴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뭐 알러지 겸항염이 있거나 건조증이 심해도 눈부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료는 좀 구분해서 필요하시면 교정을 받는 게 좋아요. 백내장은 어차피 수술을 해야지 극복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눈부심이 너무 심한 게 백내장 때문이라면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게 낫고요. 아니라면은 약물 치료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뭐 통상적으로 그냥 아침에 복용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뭐 따로 구분되는 건 없고요. 그 루테인은 통상적으로 복용되는 권고 용량은 10mg 정도로 10mg. 예,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박대영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계속해서 방송 시간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혈압과 당뇨를 인해서 이 눈이 침침해질 수 있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좀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이 당뇨를 진단받은 기간이 길수록 발병률 또한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그럼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럼 안저검사를 좀 빨리 받는 게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당뇨를 첫 진단 받으시면은 네. 안과 검사, 안저 검사를 동시에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당뇨 망막증은 당뇨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생기지는 않는데요. 네. 보통 몇 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당뇨를 진단받으셨던 분이 이미 당뇨가 몇 년 됐는데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당뇨가 이미 몇 년 있었기 때문에 당뇨 망막증도 덩달아 생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안저검사는 당뇨 진단받으셨다면 바로 처음에 해보는 게 권고됩니다. 네. 그러면은 당뇨, 눈 침침 뭐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주의해야 한다 하는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사실 당뇨병 있으신 분들 중에 그냥 침침하다고 오신 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당뇨 망막증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뭐 90% 이상은 이제 다른 원인, 네. 이제 당뇨가 있으실 정도면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셔서 백내장도 조금 있고 혹은 건조증 혹은 뭐 다른 눈꺼풀염 그런 것들로 인한 것도 많이 있어서 네. 뭐 다 그거를 구별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불편하신 게 있으면은 그에 따른 진료를 받아보는 건 절대 손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이 의심되고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은 일단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당뇨하고
혈압의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뇨 망막증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네. 예, 당뇨 망막증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초기, 중기까지는 이제 당뇨 혈압 관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제어가 돼요. 근데 후기로 들어서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당뇨 혈압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눈은 단독으로 따로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전문적인 치료, 눈에 레이저 치료하거나 눈이 주사맞는 치료가 개입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늦어질수록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초기에 일단은 빨리 그 나의 질병을 캐치하고 또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좀 관리를 해나가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설악산 정기님이 선생님 당뇨로 시력 저하가 오면 안경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시력 저하가 당뇨 망막증으로 인한 거면 안경으로는 사실 대처가 되지는 않고요. 보통은 근데 당뇨가 이제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가 있을 때 다른 뭐 원시나 난시가 있을 때 안경의 도움을 얻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안경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당뇨 망막증 자체로 인해서 카메라 필름, 즉 시신경이 나빠지는 쪽이면은 안경으로 다 대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겨울곰님은 원장님 녹내장이랑 백내장이 동시에 올 수도 있나요? 네, 동시에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 단어가 녹내장, 백내장 비슷해 보이지만 질병은 많이 다른 질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이제 간단하게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백내장은 쉽게 이해하시면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곳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혼탁이 찾아오는 질병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얗게 되기 때문에 백내장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불리게 된 거고요. 요거는 결국은 빛이 투과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들어오던 빛이 이렇게 산란되면서 네.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거고요. 녹내장은 좀 다릅니다. 녹내장은 눈 안에 카메라 필름 시신경이 이제 저희가 시신경 그냥 쉽게 밧줄이라고 표현할게요. 시신경 밧줄이 이유가 잘 모르지만 그게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카메라 필름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개념이라서요. 그래서 녹내장, 백내장은 별개의 질환이고 둘 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동시에 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 질문을 좀 기다리면서 또 제주 라이브는 또 제주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은 가을 제주 좀 어떤 장소를 많이 가세요? 네, 가을 제주요. 네. 가을 제주는 이제 높고 맑은 하늘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오름을 좀 더 선호합니다. 네. 보통 좀 어느 오름 많이 가세요? 예전에는 그냥 가기 쉬운 오름을 갔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올라가면 좀 더 높은 곳을 가는 걸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윗세오름을 좀 더 선호합니다. 윗세오름. 네. 저는 새별오름 하도 많이 하시니까 뭐 가봤는데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짧은데 코스는 짧은데 경사가 좀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또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아, 간간히? 간간히. 네. 요즘 가을이 또 골프 시즌이지 않나요? 뭐 자주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요. 오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름이요. 맞아요. 공짜에다가 네. 아름다운 자연도 느끼면서 여러분 제주 오름도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질녘이 님께서는요. 선생님 양쪽 시력이 다른데요. 병원 치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경 도수를 좀 다르게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성인분이실 것 같은데요. 양쪽 눈 시력이 다르다고 해서 눈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안 불편하시다면은 꼭 안경을 맞추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근데 양쪽 시력이 달라서 어지럽거나 두통을 느끼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양쪽 눈 시력을 같이 교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돼서 안경을 쓰게 하기도 하고 혹은 야간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인다고 하시면 선택적으로 안경을 쓰는 거를 권유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때는 서로 안경이 이제 양쪽 도수가 다르긴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경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경 도수가 다르면은 보이는 상이 내 눈에서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그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한쪽은 상이 작게 보이는데 한쪽은 상이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되게 어지러울 것 같아요. 어지럽죠. 네. 그래서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응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크면은 아예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잘 적응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과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블랙님은 당뇨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서 안과에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당뇨 망막병증 치료에 대해 알아보니 주사, 수술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고요.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이제 치료의 개념은 없애는 개념까지는 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어차피 당뇨 망막증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없애는 치료법은 없어요. 이제 최대한 눈이 시력이 더 안 나빠지도록 하는 그 보존적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 눈 주사나 수술도 다 그런 쪽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제 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진행을 조금 늦춰주는 정도로 그 안약이라든가 혹은 그 이제 눈의 항산화제 복용 혹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뇨 망막증은 결국 혈관이 누출되어서 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여줄 수 있는 혈관 내벽 강화제 성분, 대표적으로 도베실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약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약으로 많이 좋아지는 건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거를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은 주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달리기 1km님께서 원장님, 제가 태양빛을 좀 자주 보는데요. 선글라스를 착용하진 않습니다. 시력 저하가 이런 경우에 올 수 있을까요? 네. 달리기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력 저하는 오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태양빛은 자외선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외선은 피부에도 적이지만 눈에도 적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자외선 노출이 높을수록 눈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신경까지도 침투될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망막에 뭐 과한 경우에 망막에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단은 자외선 노출이 높으면은 황반 변성의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백내장의 가능성이라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선글라스 끼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피디님과 제 아기가 어린데 이제 아기 선글라스 물어봤을 때도 뭐 싫어하지만 않으면은 네. 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얼른 끼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들었던 선글라스에 좀 놀랐던 정보가 이제 그 선글라스가 막 5년이 넘고 하면은 좀 네.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선글라스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색깔이 입혀져 있고 색깔과 별개로 자외선 차단 코팅이 입혀져 있어요. 네. 색깔이 많이 짙다고 해서 자외선이 더 절대로 많이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오. 색깔이 그냥 투명 무색이어도 네. 자외선 차단은 얼마든지 100%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코팅 필름이 입혀져 있는데 네네. 그게 시간이 따라서 자연적으로 퇴색된 일단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사용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3년 넘어가면은 그 아래 이제 자외선 코팅 필름이 많이 연해졌거나 자연 손상이 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교체하는 거를 많이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주기로 교체하는 게 뭐, 좋을까요? 사람마다 뭐 빈도수나 네. 대하는 방법이 다르긴 그래서 하겠지만. 뭐 이건 이제 제가 한번 그 안경사 분들한테 네. 물어봤어요. 네. 이 자외선 코팅이 날아간지 안 날아갔는지 알 수 있냐. 이제 그거를 정말 정밀한 기계 아니면 측정하기는 어렵대. 그걸 측정하는 게 있는데 정말 구멍이 뻥 뚫리지 않는 이상은 네. 이게 조금씩
없어진 거는 그까지는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한 3년에서 5년 됐다면은 그냥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 네. 네, 뭐 알만 바꾸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네. 정 안 되면. 집에 10년이 된 선글라스가 있는데 얼른 바꿔줘야겠네요. 자, 마을버스 31번님이 오름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 오름 전문가가 많으신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뭐 제가 가봤던 오름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가성비 오름. 조금만 올라가도 아주 좋은 풍경이 나오고 느낌이 좋은 오름. 네. 백야기 오름. 백야기 오름 예. 진짜 좋죠. 그리고 용눈이 오름도 괜찮고요. 용눈이 오름 좋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다랑쉬 오름이었나요? 유명해요, 다랑시 오름도. 네. 다랑쉬 오름. 네, 대표적 그 세 군데가 네. 기억나네요. 새별 오름은 되게 짧은데 빡세요. 근데 그 앞에 또 대형 카페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뭔가 좀 오름을 빨리 오르고 또 커피 한 잔 먹고 그리고 주변에 관광지를 얼른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별 오름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겨울 한라산 기다리고 있다. 겨울에 한라산 가보셨어요?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산 가봤고요. 오르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예, 눈 내린 설산에 네. 그 눈 뽀득뽀득 뽀득뽀득. 예, 하면서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힘들지만은 네. 정말 눈꽃 쫙 이게 그 깔려 있을 때, 특히 눈 내리고 나서 날씨가 개이고 그 한라산 천백고지 산 가면은 눈꽃이 얼어서 이제 나무 따라서 쫙 이게 네. 겨울 왕국처럼 돼 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때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반성해야 되는 게 제주 도민인데 겨울 한라산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노재현 선생님도 제주도의 추천 플레이스를 겨울 한라산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한번 조금 용기를 내봐야 되겠다. 네, 도전을 받아갑니다. 오영도님이 이제 결혼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결혼하셨고 아기도 있군요 하셨는데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살 정도 된 아기가 있고요. 10년 나는 선글라스는 바꾸겠습니다. 아기 것만 자꾸 새거 사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이다님이 혈당지수 식후 혈당이 284로 나오는데 혈당이 높은 경우도 망막 질환이 좀 빨리 올까요? 네. 그래서 식후 혈당 284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뭐 200 이하 정도로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84면 조금 높을 것 같은데 그 당화 혈색소를 측정했을 때 아마 뭐 8에서 9 정도 나온다면은 좀 높은 편일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 조절이 덜 될수록 망막 질환이 빨리 올 수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오님이 추천해 주실 음식점도 있을까요? 현직 분들의 추천을 받고 싶다. 저희가 음식점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명을 말해도 되나요? 어디 최근에 좋아하셨어요? 글쎄요. 이게 또 갑자기 물어보면 또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뭐 제주도만의 어떤 특색을 가진 음식점을 말씀드려야겠죠. 네. 제주도가 근데 은근히 사람들이 놀라는 게 해장국집이 되게 많고 예. 또 해장국이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주 여행을 하도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뭐 갈치라든지 뭐 돼지고기라든지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해장국은 함덕골목과 은인의 해장국 전 좀 맛있게 먹었고요. 은인의 해장국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그래도 돼지고기 추천해드려야겠네요. 네. 그 신제주 또 그 있는 포도원. 포도원 맛있죠. 돼지고기집. 네. 거기 가시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제주도 3대 고깃집 안에 한 군데라서 포도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포도원. 또 약간 그 제주공항과 가까운데 오션뷰를 바라보면서 좀 두툼한 금고기를 좋아하시면 곱들락이라는 곳도 괜찮고요. 저는 그 함덕에 서울하고 닭 샤브샤브를 먹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되게 가성비 좋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한번 좀 추천을. 서울. 네, 함덕 서울. 또 있다면은 저희가 또 잘 노트에 적어놨다가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곤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뇨 환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왼쪽 눈이 눈꺼풀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눈꺼풀이 이제 잘
안 떨어지는 거는 건조해서 서로 달라붙는 이제 접착력, 뭐 본드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런 질환의 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당뇨랑 꼭 연관되지는 않겠고요. 보통은 눈꺼풀염이 있으시거나 건조증이 있어서 이제 밤 동안에 눈을 감고 있을 때 눈물층 순환이 잘 안 되고 마르면서 이게 달라붙는 현상이라서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건조증인지 혹은 눈꺼풀염인지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은 꽤 많이 좋아집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당뇨랑 또 혈압으로 인해 눈이 침침해질 수 있다에 대해서,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또 많은 분들의 Q&A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이 저는 9월 27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 다음 달에는 또 10월이 다가오고, 선생님은 또 한 달 뒤에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눈사랑안과 노영동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